네,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는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 같은 경우는 2.4% 반등, 독일 닥스 지수 0.7%의 반등이 나와줬고요. 미국 쪽 반등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피해 목요일 이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죠. 다우 지수가 9.3%대 반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하는 건가? 아니면은 각국의 이 완화적인 정책들이 조금 약발이 먹혔다고 봐야 하는 건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먼저 김동엽 대표님께서는 간밤의 반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간밤의 반등은 굉장히 반갑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난주 내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패닉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은 장중에 미국 선물이 여전히 한 400~500대 이상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장중에 한 3%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나왔던 현상들이 겹치면서 나왔던 현상이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오후장에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고 그 뒤에 우리나라 시장이 낙폭을 줄이면서 끝난 뒤에 미국장의 반등이 제법 연결이 됐었습니다. 물론 장중에 살짝 마이너스 나는 데까지도 밀렸었어요. 네. 시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투자 심리가 미국 시장도 변동이 큰지 하는 셈인데 장중에 나왔던 얘기는 트럼프가 그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랬지만 어쨌든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들이 선언되면서 나름대로 투자 심리가 조금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뉴욕장이 고점 대비해서 20% 그리고 최하일 때는 30% 정도까지 빠지면서 약세장이라는 것들을 선언을 한 만큼 그것들에 만약 적응이 되거나 순응이 된다고 하면 이번 시장의 반응은 사실은 기술적인 반등 이상을 의미를 좀 찾기가 힘들다는 관점을 볼 수 있겠고 네. 다만 폭락을 목요일 날 하면서 내려왔던 포인트를 거의 이제 한 80~90% 이상 만회를 했다는 면에서 있어서는 악재가 재빠르게 소멸되고 있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다음 주에 기술적인 반등 플러스에다가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만들어가는 단기적인 상승이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봐서는 이번에 빠졌던 것들을 완벽하게 복원해야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부정적이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계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의 반등에 대해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악재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점은 좀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감은석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 미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11년 동안 미 증시가 급상승을 보이면서 랠리를 보였던 상승장에서 이제 그 상승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종목 정주행이나 출연해서 말씀드렸고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버핏이 지금 현재 구간에 가장 많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현금이라고 합니다. 예. 버핏은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테슬라의 주가를 매도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 투자에 이 정말 최고인 버핏이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이 급등하고 있을 때에 11년의 랠리를 보이고 있을 때 왜 가장 많은 현금을 갖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 얘기는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경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버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락할 수 있는 포지션이 80% 이상의 흐름이라면 상승할 수 있는 곳은 이제부터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롭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미증시의 하락은 제가 볼 땐 코로나가 주요 원인이 되긴 했지만 네. 이 코로나의 주요 원인을 빌미를 삼아서 구실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우리 김 대표님도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연설을 10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했었죠. 네. 그때 목요일 날 연설하고 나서 시장이 더 빠졌었어요. 급락을 더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연설에서 신통치 않은 실망스러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심스러운 제 생각이지만 트럼프는 굉장한
이 기업가의 기질을 갖고 있고 장사꾼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밀당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목요일 날 성에 안 차는 발언을 해놓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주가가 더 급락을 하니까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면서 자금을 풀었단 말이죠. 이런 어떤 액션 자체들이 본인의 어떤 말 한마디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더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뭐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또 조금 아쉬운 건 WHO의 팬데믹을 너무 늦게 늦장 선포를 하지 않았나.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뭐 좀 심각하지 않게 너무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미증시의 상승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장 중간에 뭐 서킷이 걸릴 정도로 네. 그런 어떤 심각한 상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국 나스닥 야간 선물이 반등을 하면서 지수도 반등폭이 빨라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건 기술적 반등이냐 이제는 저점을 찍고 완전한 반등이냐를 점칠 수 없는 게 지수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당연히 우리 김 대표님 말씀처럼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어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13조 원 가량 매도를 했는데요. 이 매도 물량은 지금 1900 몇 년도 이후 가장 최고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주식 선물은 또 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문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 장중 5천억 이상 유입이 되면서 들어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안도를 할 수 있다라는 점과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김 대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현저히 작다라는 거. 네. 1000포인트가 하락했으면 다음은 꼭 800포인트, 2000포인트 하락했으면 18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은 절대 안도할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혹시 금요일 날 매수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월요일, 화요일장을 보시면서 충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락의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들도 그렇고 지금의 시장 상태가 정말 사상 초유의 하락이다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단순히 그 이슈 하나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지 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지 좀 근본적인 원인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사실 빠지고 나니까 네. 원인을 찾아서 깨맞추게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귀에 달 걸면 귀걸이, 전까지는 코에 걸면 코걸이. 한 달 전까지는 시장이 빠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빠지고 나니까 이랬었구나 이렇게 뭐 갖다 붙일 수가 있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워딩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 최대 폭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의 상황, 바로 전날까지의 상황이 뭐였느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사상 최장기의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11년, 10년 정도면 마무리 될 줄 알았더니 이게 한 1년, 2년 더 추가가 되면서 역대급의 상승이 11년 이상 계속됐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거기에서 아무리 지금 기업이익이 좋아지고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현상도 결국은 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일부 제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이 다우 기준으로 한 29,000선 넘어가다 보니까 버블이 쌓이고 있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개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슈라든가 유가 폭락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이슈가 던져지면서 가속화되는 흐름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29,000대 이상의 다우 기준에서 배신을 때릴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트리거가 되는 역할을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등장을 하면서 가속화시켰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가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얘기를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가가 한 30불대 초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미국의 어떤 산업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시일가스 업체들 가뜩이나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채산성이 안 맞고 줄도산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실물 지표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미국 시장의 어떤 패닉과 공황을 불러온 원인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빠질 때가 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결국은 방아쇠를 당겨준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좀 전에 앞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장기화 11년 동안 너무 많은 고공행진을 해왔었고 여기에 이제 버블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어떤 불안한 부분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인 부분에 기업가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의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고요. 본인의 재선이 또 이번 올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여태까지 고공행진을 해왔던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하락이 미국 증시가 사실 11월까지 대선인데 그때까지 28,000포인트를 찍은 상황에서 3만 포인트를 계속 돌파하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가려면 너무 고점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과열까지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하나가 빌미가 되기는 했었지만 네. 그로 인해서 지금 하락폭은 너무 가파라요. 생각해 굉장히 비정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코로나19로 이렇게까지 시장이 빠져야 되나 싶을 정도인 비정상적인 시장인데 이게 뭐 트럼프가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벌써 이제 2, 3월이죠. 네. 여기서 28,000포인트를 찍었던 거의 3만 포인트 육박했던 미증시를 11월까지 계속 줄고 상승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고공행진 버블이라는 논란이 있고 있으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는 싶은데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기업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가 급락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려야 먹을 게 있는 거죠. 네. 제가 왜 마스크 관련주들이 급락할 때도 그랬어요. 마스크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게 아닌데 왜 마스크가 내릴까? 그건 더 먹어야 되는데 세력들이 급락을 시켜서 올려야지만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현재 그런 것 같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의 폭락도 그런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고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사실 이 위험자산이 불안하면 네. 안전자산은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전자산도 지금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위험 자산이 흔들리면 뭐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안전 자산 가격이 보통 상승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국채나 뭐 금도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 또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참 이 사태를 보면 저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 시장에서 공포감이 느낄 때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으면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급등했었어요. 금 가격 관련주죠. 그런데 전일 시장에서는 시장이 빠지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데 엘컴텍이라는 종목도 급락을 해서 10% 이상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렇게 50bp까지 내리고 했는데도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 현물을 파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현금을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의외로 안전자산, 채권, 달러 값도 계속 지표가 하락 중인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부분을 본다라면 달러보다 현금이 훨씬 더 원한다라는 부분. 예. 그래서 금값 하락 역시 금보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선진국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있는데 즉 채권 시장 안에서 미국 국채를 제외하면 안전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들도 이제는 완전히 다 이게 제일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반대됐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올라가면 내려가고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시장이 극도로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현금만을 쥐어야 한다라는 심리가 팽배하면서 금이나 채권 가격 역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시장인데요. 자,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사실 뭐 일각에서는 그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은 바닥 어디야?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웃음이 터지시기도 했는데 김동엽 대표님께서는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제 표정은 좀 심각한가요? 네, 약간 심각할 것 같은데요. 민망하게 심각하고 계시니까. 원래는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1680선 정도까지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저한테
며칠 전에 1680 갈 줄 알았냐고 물어보시면 절대 몰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클래스로 해서 저점이라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놓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사람인가는 맞추죠. 맞추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나서나 아는 것이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은 줄 긋고 뭐 각도를 재가지고서 계산할 수 있는 저점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이상적이고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만드는 일시적인 추락 부분으로 인해서 분명히 오버슈팅이 아래쪽으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뭐 이론적인 저점 기준으로는 1800선이었겠으나 그것들을 100포인트 이상 하회하는 순간적인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고 뭐 이번 단기 흐름 3월 달 정도 뭐 다음 주 정도 이내로 봤을 때는 어제 찍었던 우리나라 시장의 최저점이 단기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 매수 안 들어오고 개인들이 이제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본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개인들의 투매 이후에는 항상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 한 3천억 대 정도의 개인 매도가 나온 게 오히려 시발점이 될 거야라고 보는 분석도 있어요. 다만 월요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뭐 지금 어제 당국에서 이제 발표 2가지쯤 했잖아요. 공매도 금지하는 거 하나랑 네. 신용 비율을 완화시켜서 뭐 140% 이내 안쪽으로 돼도 반대매 내보내지 않게 해도 용인을 해주겠다 이런 정도 이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들을 주말 사이 좀 적용을 해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대매매 물량이 좀 적을 것 같지만 어제 시장도 엄연히 보면은 반등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낙폭이 좀 줄었다는 의미고 플러스가 난 건 아니거든요. 어제 시장에도 코스피는 3%가 빠졌고 코스닥은 7%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은 8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저께 판 거보다 어저께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손해죠. 뭐 많은 분들이 어제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인 어제 시장을 보고서 느낀 점은 네. 150포인트 빠졌다가 100포인트쯤 들어준 장이 아니라 엄연히 60포인트 빠진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작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반등 나오겠지 비이상적이니까 빨리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참았겠으나 사실은 반등이란 게 그 전날 빠지기 전에 그 수치보다 높은 수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아까 강은숙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미국 시장도 그래요.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그 전날 빠지는 것보다 덜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 전날 빠지기 전에 파는 것보다 반등을 기다린 게 더 좋았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결론들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시장은 결국은 어제 그 저점이라고 하는 거에서 심리적인 공포감의 절정치를 맛보면서 단기적인 바닥이 나온 건 맞지만 결국 그 다음에는 누가 과연 이 이상으로 올려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네. 개인들은 털릴 사람들은 털리고 또 부동자금 쪽에서 들어오는 돈들은 아주 여유 있게 들어오지만 그런 매수세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한 매수세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중간에서 뭐 기관들 같은 경우가 매개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도 아직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수는 많이 내려가고 가격도 착해진 건 맞지만 열심히 사지만 그 다음에 올려줄 사람을 찾는 건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아줄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주체가 나오지 않는 것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큰 손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아직 이 안정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강은숙 대표님께서는 아까 웃음을 보이시던데 네. 이 웃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수 왜냐하면 제가 하도 이번 주에 네.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물론 대표님 지수 저점일까요? 지수 바닥일까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참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숫자적인 의미로 어디가 지수가 반등이다라고 논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것 같다. 시기를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3월 20이 번곡점이 될 수 있는 시기인데
물론 이 코로나19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선제 공격을 코로나19로 받았었고 현재로서는 지금 확진자 수 증가수와 그다음에 이제 이 완치자의 증가수가 골든 크로스를 보이면서 완치자 증가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나라에 또 이 완치자 수들은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시기들이 바로 저는 저점을 찍은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 바닥이냐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갑자기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네. 정말 그 웃음이 그런 웃음이 아닌 썩소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제 김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요일 날 매도 안 한 사람보다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매도한 사람이 금요일 날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나은 거다. 그 뜻인 거죠, 대표님. 맞죠? 네. 예. 물론 어저께 밤에 미국 시장이 오르고 월요일 날 플러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네. 뭐 지금 이제 안 판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어제 엄밀히 보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거는 어저께 시장에서 반등이 저점 대비해서 90포인트쯤 올라오면서 거의 또 반영이 맨날 요새는 선반영, 기반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 많이 빠졌다가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가문수 대표님의 어떤 그 메시지나 이거에 입각해가지고 어제 한 100포인트 이상 빠졌을 때 사신 분들은 위너예요. 내일 모레 월요일쯤에 그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도 나왔기 때문에 네. 살짝 플러스가 나오면서 출발할 가능성도 높고 던지면은 뭐 차익은 분명히 나올 확률이 높지만 목요일 이전에 갖고 있던 분들한테는 그 어떤 위로가 크게 되지는 않는 장세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니 저는 거기에 뭐 다른 의견이 아니고 왜냐하면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네. 목요일 날 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올라왔는데도 이런 속상해 하실까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혹시 지금까지라도 보유 중이시라면 그냥 그 금요일 날 공포스러웠던 장을 잘 버티셨다라고 저는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패닉 상태였고 공포스러웠을 텐데 그걸 버티실 수 있었다는 거는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공매도 6개월간 금지. 제가 사실 공매도가 하루에서 열흘 연장됐을 때 코드숨을 쳤었어요.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된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6개월간의 금지라는 조치가 나왔었고 전체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 금지 그리고 상장사 자사주 매입 규제가 완화됐었고요. 말씀해주신 신용융자 담보 비율에 대한 유지 의무, 면제 등의 3가지 요건들이 시장의 완화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또 반등이 나왔고요. 트럼프가 최대한의 어떤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하면서 좋은 가격에 미국의 어떤 이 전략을 비축하라라는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량 매입을 지시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월요일장, 화요일장에 어찌됐건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VIP 회원님들한테는 저점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매수 사인을 좀 드렸었는데 네. 하신 분들은 월화 정도를 이용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증시는 갭상승에서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화를 이용해서 비중을 줄일 수 있다라면 이게 V자 반등은 분명히 아닐 거니까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개인들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의 매도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또 대량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개인 자금을 또 언급을 하겠지만 네. 어찌됐건 지금 이 개인들의 매수 형태가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시장에 지금 매도세가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음 주에 월화 정도에는 시장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 오히려 저는 그때 혹시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월요일, 화요일의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금요일 날 매수 못하신 분들은 월화에 급등한다고 아침에 따라 들어가시면 그것도 또 위험할 수 있다. 물론 수급을 챙겨봐야 되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급에 대한 동향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전문가분께서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최근에 우리 시장의 이 수급 흐름을 보고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랑 뭐 이렇게 큰 손들은 계속해서 파는데 개미만 매수를 하잖아요. 슬프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수급적인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개인들이 왜 이렇게 사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김동엽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나왔던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6만 원이 넘어가니까 정말 이제 부동산 쪽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추산은 안 되지만 흔히 말해서 부동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한 800조에서 100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돈들은 어떤 수익의 어떤 것들을 찾아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오프라인 거래잖아요. 예, 지금 매기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쪽, 근데 특히나 최근처럼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뭉태기로 자금을 갖고 있던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원래 평소에 주식하고 친하지 않았던 분들이 주식이 갑자기 2000선 밑으로 내려가고 1900선 밑으로 내려가니까 야, 이쪽에서 뭐 1년, 2년만 기다리면 도로 한 2,000, 2,300 갖다 놓을 거 아니냐 이런 뜻을 갖고 지금 들어오는 부동자금이 1년 사이에 지금 아름아름 들어와서 최근에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고객 탁금이 1년 전보다 거의 한 9조에서 10조 정도 늘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시중에 부동자금이 증시 쪽으로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만 안 좋아지는 거 보면 오히려 투입이 되겠다는 거라 지금 개인의 어떤 투자자는 사실 양분돼 있다고 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식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 시장에서 반대매매, 신용융자, 뭐 반대매매라든가 손절매를 치는 일부가 있고 또 신규로 원래 주식장에 없던 돈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개인 매수세로 둔갑이 돼서 표시가 되는 자금들 이렇게 양분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어제는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달랐던 게 코스피 쪽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한 10개 기업에 사실은 매수 자금이 다 몰리지 코스닥에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분들이 그런 종목은 안 사요. 추천을 해도. 네. 그냥 삼성전자 한 300억 싸들고 와가지고 사주세요. 이런 분들은 있어도 코스닥에 그냥 이름 모를 그런 중성주단에 붙지는 않거든요. 그냥 어제 수급에서 딱 드러난 게 그거죠. 결국은 아침에 살짝 개인 매도가 코스피에도 나왔지만 결국은 수천억의 매수로 끝난 거는 장이 진짜 엄청나게 빠지다 보니까 그래 좋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우려가 되는 건 우리나라가 언제 개인 투자가를 위한 시장이 있었느냐. 지금 많이 사주고 그 덕분에 덜 빠진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개인들이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사는 자금이 결국은 뭐 유동 물량을 줄이고 그런 역할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이 정도 지수 이상을 유지를 해놓거나 끌고 갈 세력은 과연 무엇이 있겠냐.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조차도 1조 원 이상의 매도를 하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파는 물량의 한 반쯤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많이 파는 종목 한 10종목이 파는 금액의 한 80%쯤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라고 하는 종목군에 지금 뭐 무제한적인 좀 팔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제 장이 지수상으로 저점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뭐 저점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사실 안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도 계속 팔아야 되는 걸 보면 저희가 뭐 외국인하고 늘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네. 도대체 왜 파는지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생기긴 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대형주급에 대해서 아직도 팔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수상으로 아직 덜 빠졌다라고 보는 측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한 6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가졌던 올해 어떤 수익의 기대값,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손익에 대한 그 증가율이 최근에 코로나 이슈라든가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반기 이후에도 손익에 대한 어떤 개선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안 나온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지금 바닥이라는 것뿐이지 올해 그 성장률에 대해서 많은 국제기관들, 국내 기관들이 1%대 안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오롯이 지금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좀 선취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네. 뭐 양이 언제쯤 줄고 언제 멈출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많이들 제시를 해요. 뭐냐면 뭐 다음 주 중에 그 미국에서 사실 연관성은 없는 건데 FOMC에서 금리 내리면 더 이상 안 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조합을 해서 갖다 붙이긴 하는데 지금의 어저께까지 나온 흐름을 보면 그냥 왠지 모르게 당분간은 계속 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은숙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결국은 뭐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유동자금들이 증시로 왔다라고 김동엽 대표님께서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네. 개인들 이대로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요?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매수를 하겠죠. 네. 그런데 이 개인들의 자금 성격이 예전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야말로 큰 손의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이죠. 여러분들 지금 올해 2월 들어가면서 코스피 시장의 순매도만 외국인들이 10조 원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전일에도 1조 2,399억 원 정도를 매도했고요. 9일 날도 1조 3,125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성향이냐? 아까 제가 현금을 원한다라는 것처럼 셀 코리아가 아니라 셀 위험 자산 성격인 거죠. 그냥 위험 자산 자체가 팔고 싶다, 싫다 이런 어떤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주도로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개사들의 매도 금액이 7조 5천억을 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3거래일만 하더라도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게 1천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있었는데 가격을 불문하고 이게 뭐 저가냐 반등이냐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지금 외국인들이 무작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올해에 또 특히나 제가 계속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드렸었죠. 너무 반도체 얘기들만 하기도 한다. 네. 다들 무슨 종목 사실래요? 그럼 반도체요. 반도체 중에 뭐 한번 꼽아보세요. 5G, 폴더블 폰, 2차 전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듯한 이런 것들을 앵무새 같이 다들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 시장의 주도주도 맞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도 섹터도 맞는데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너무 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를 올리려는 이 주요 매수 주체들이 이미 많이 산 상태에서 지금은 그런 차익 실현과 코로나19라는 위험성 때문에 셀 위험 자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일단 이 지금 자금을 보시면 부동산 자금이 유입돼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지금 측근에서도요. 최근 이번 주에 들은 얘기 삼성전자 사두대 정말 저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한 5번은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친구들, 돈 좀 있다는 친구들이 이제 삼성전자 사두대 얼마나 살라고 그러면 다 억대. 이 정도 이상, 그 정도의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2013, 14년도에 부동산이 하락할 때에 그 매수했던 그 부동산을 매입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물론 부동산이 고점을 찍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매도세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매도됐을 때 지금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부동산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서 웬만큼 집 몇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았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지금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삼성전자 김 대표님 말씀처럼 사놓고 2년, 3년 놔뒀다가 이게 만약에 진짜 또다시 6만 2천 원, 3천 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옛날에 집 갖고 장사했던 것처럼 돈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큰 자금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개인이 투매가 나와야지 시장이 올라갈 텐데요. 물론 신용 물량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돼야 되는데 옛날 같이 이 큰 손들 지금 보면 삼성전자 이런 거 개인들 엄청 많이 매수했거든요. 네. 그 자금들이 투매 현상처럼 옛날같이 그렇게 돈이 막 매물이 쏟아져야지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개인들의 자금도 여유가 있다. 옛날같이 그런 단기 자금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외국인들의 수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플러스 외국인들까지 하루 한 5천억 이상 매수를 해준다라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본격적인 어떤 반등의 자리에 돌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금 성격이 조금 과거와는 바뀌었다는 점 관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요, 막 증권사에서도 비관적인 전망들이 속출을 합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리포트를 하나 봤거든요. SK증권에서 만약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코스피가 1100까지 빠진다고 뭐 이런 리포트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 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덕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네. 어저께 리포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제가 한 20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거든요. SK증권이. 굉장히 무서운 리포트를 내놔서 전화를 해볼까 그러다가 참았는데요. 물론 계산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시장이 그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뭐 대변을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네. 뉴욕 시장 같은 경우가 역사적으로 한 4-5번 약세장이라는 것들을 기록했는데 그때마다 진폭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0%에서 한 60%까지 빠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평균을 내보면 한 50%쯤 빠질 테니까 고점에서 50%쯤 빠지는 걸 계산해 보면 올해 고점 2200선에서 반토막, 그러니까 1100선 갈 수도 있어라는 것이고, 최근에 미국 시장의 어제까지 오르기 전날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마치 제가 이제 생각하는 예시가 조금 무리수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에서 한 500만 정도 사망자가 나왔을 때 느낌 정도로 시장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닥칠 때는 모릅니다. 끝나고 나서 한 1, 2년쯤 지나고 나서 그때가 진짜 위기였구나라고 다들 느끼시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저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위기로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예시로 맛을 봤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고, 미국장 같은 경우도 많은 진짜 코로나의 어떤 확진 환자라든가 사망자의 유행이 닥쳤을 때 기준으로 그것들을 우려한 것들이 미리 지금 선반영돼 가지고 지수로 표현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차분해지고 심리적인 공포감이 줄어드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제어될 수도 있고 상승 쪽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자, 감윤숙 대표님, 다음 주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차트를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이게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제가 사실 보조지표를 전혀 안 보는 스타일인데요. 유일하게 지수 폭락했을 때 보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가끔 보는데, 볼린저 밴드를 보게 되면 업종 차트에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근데 다우지수도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이 2월 27일 정도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급하게 이탈하고 나서 그다음 양봉이 나오면서 반기 기술적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도 제가 목요일 날 밤에 무료 방송을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었죠. 볼밴드 하단을 크게 이탈했기 때문에 분명히 미증시는 다시 볼밴드 안쪽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려면 일단 중심선 정도 라인인 26,000포인트 이상은 돌파를 해야지만 반등이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전략,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날 운이 좋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벌써도 삼성전자 뭐 4%, 5% 수익 구간 중이실 텐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분명히 우리 증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라면 우리 증시 1680선 저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1100선 이런 거는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내 증시에서 반등이 이어지면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지금 1850포인트 정도 라인, 1800포인트 요 정도가 단기 고점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미증시가 상승이 나올 때 우리 증시도 갭상승 음봉이 좀 나왔었어요. 강하게 갭상승을 했을 때의 수급을 꼭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양봉이 하루 이틀 정도는 워낙 지금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의 한 1830-40선에서부터 위로는 오버슈팅이 1850, 그리고 이제 언더슈팅은 1800선 이렇게 좀 보시면서 수급을 챙겨 보시고 해서, 만약에 금요일 날 매수한 물량들이라든가 아니면 목요일 날 그 이전에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18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현금을 조금씩 줄이셔도 괜찮다 싶고요. 네. 만약에 그 구간에서 그냥
반갑게도 외국인들 수급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그대로 좀 홀딩을 하시면서 1,900포인트까지 보시는 그런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혹여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 지금 안 샀는데 따라 살까 하고 추격 매수는 네. 하지 마시라는 그런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갭상승 나왔을 때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네. 하자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동엽 대표님께서도 네.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대응 전략을 사실 세워드려도 네. 대운의 분들은 사실 대응 전략이라는 거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무리 네.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려도 현금을 만들어 놓고 허실실 지금 다음 주에 뭐 여유 있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뭐 저희만의 진짜 미사 어구일 뿐이지 많이들 좀 진짜 좀 참고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시장이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냥 뭐 모든 인류들이 다 힘을 맞춰가지고 이런 코로나19도 이겨내면서 또 한 번의 도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금융시장 쪽에서 어떤 세력들은 오르든 내리든 간에 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리는 쪽으로 꽂혀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승리가 됐던 시장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러면 바닥에 수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걸 용인해 줄 거냐?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적어도 쌍바닥 내지는 추가적인 하락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오늘 여러 번 언급드린 단어 중에 약세장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든 간에 뉴욕 시장의 현재 모습은 역사적인 한 50년, 60년 내 모습 기준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분명히 약세장에 진입된 게 맞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수의 목표치라든가 뭘 샀을 때 수익을 취해야 되는 어떤 목표치에 대해서 일단은 전략상으로는 굉장히 단기적이면서도 짧게 끊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당분간 견지를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반등이 정말 기적적으로 좀 나오게 됐을 때는 저는 지금 어차피 시장이 반분돼 있는 게 코로나 관련주가 가느냐, 네. 아니면 비코로나의 어떤 정상 주식들이 가느냐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모든 주식이 다 무너졌지만 코로나 관련주 쪽에는 일부 지금 뭐 해결의 어떤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진단 키트라든가 치료제 쪽은 일부 매기가 있을지언정 뭐 소위 마스크 종목들 같은 것들이 다시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비정상적이면서도 이번 하락장에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억눌렸던 흔히 말하는 주도 섹터라고 하는 쪽에 저점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그래도 좀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어제도 사실 오른 종목이 거의 없어서 표본으로 말씀드리기도 조금 그렇지만 결국은 5G라든가 또 미래차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 OLED 이런 장비 쪽에서 결국은 반등이 나와도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조류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가 딱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인간사에 훨씬 더 많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차로 보면 자율주행차, 이제 앞으로 몇 년 뒤면은 대리운전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세대가 되기가 쉽거든요. 이번 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술력이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덜 만날까? 왜냐하면 접촉으로 인해서 나오는 질병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이번에 놀랐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과 연관된 산업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커질 거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미래차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밤 이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 영향으로 2.3%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밀리면 국내 2차 전지주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대답 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네.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그런 후베이성 근처에 그런 폐렴 집중되면서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힘들었고, 뭐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를 비롯해서 많은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 본의 아니게 휴업을 했고, 또 소비도 안 늘어나기 때문에 2월에서 3월 달 사이에 자동차 판매 대수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보면
진짜로 작년보다 뭐 8, 90% 줄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은 안 좋으나 최근에 유럽 쪽이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확산되기 전까지의 수치를 보면 웬만한 나라들 전기차가 작년 대비해서 7, 80% 이상 크게 많이 팔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하는 그 대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네. 테슬라의 주가가 사실은 이상급등을 했던 부분이 제자리로 찾아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이 다른 그 완성차 그 업체들한테 공급되는 그 2차 전지 쪽에 부품이나 장비단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여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뭐 테슬라 자체가 사실은 뭐 큰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을 흔들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